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은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민족의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을 탐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겨울의 서늘한 기운과 맞닿는 특별한 날, 11월 2일로 떠나봅니다. 이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살짝 열리고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가 깊이 얽혀있는 시간입니다. 가을의 풍요가 서서히 저물고 만물이 잠들어가는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기. 11월 2일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니지만 민간신앙과 절기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였기에 자연의 기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날, 우리는 가을 끝자락의 그림자, 영혼의 문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의미와 기운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날은 특히 영적인 교류와 조상 숭배의 의미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비록 특정 종교의 성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상에 대한 존경과 효 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유교적 전통은 물론 고대 샤머니즘적 요소에서도 조상신은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추수기가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혹독한 추위를 대비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이때 조상들께 정성껏 예를 올리고 가족의 무탈함을 비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의 지혜이자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옅어지는 환절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가족을 보살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깊어질 때 조상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이날은 산 그림자 신령의 축복을 비는 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가을의 풍요가 절정에 달하고 겨울의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깊은 산 속에는 산 그림자 신령이라 불리는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령은 산의 모든 생명과 기운을 관장하며 계절의 변화를 주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그림자 신령이 겨울의 문턱에서 그 해의 마지막 정령들을 불러 모아 다음 계절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신령은 보통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산의 가장 높은 봉구리에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본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는 평화와 안녕이 깃들지만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곳에는 혹독한 겨울바람과 질병이 닥쳐온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산림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사냥하여 신령의 노여움을 산 마을에는 이유 없이 흉년이 들고 질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산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축복을 받아 겨울 내내 건강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상되던 시기에 한 마을의 현명한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 그림자 신령께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신령이 좋아하는 깨끗한 물과 산에서 나는 귀한 열매들을 바치고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구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겨울 동안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이 온화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예상했던 질병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사람들은 가을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산 그림자 신령을 비롯한 자연의 정령들에게 겸손하게 감사하고 다가올 계절의 평안을 비는 풍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서
자연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인간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신성한 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징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징후 1. 민간 징조. 날씨와 자연. 이른 아침 서리가 심하게 내리면 다가올 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릴 징조로 여겨집니다. 서리가 땅의 기운을 꽁꽁 묶어두는 것처럼 혹독한 추위가 오래 지속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이 징조를 보고 겨울 농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집안에서는 월동 준비를 서두릅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낮게 날면 불길한 소식이나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까마귀는 예부터 길조와 흉조의 양면을 지녔지만 때를 지어 낮게 나는 모습은 보통 재해를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경계를 넘나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달무리가 짙게 끼면 며칠 안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징조입니다. 달 주변의 습기가 빛을 굴절시켜 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대기 중의 수분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징조를 보고 다음날 일정을 조절하거나 농작물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산짐승들이 마을 근처로 자주 내려오면 다가올 겨울이 매우 혹독할 것이며 먹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을 암시합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 거주지로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환경이 척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미리 겨울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늦가을인데도 나무잎이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해 봄이 늦게 오고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떠한 정체나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재물.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길조입니다. 까치는 예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여겨져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순조롭고 복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에 거미줄이 유난히 많이 생기면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기운이 깃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거미는 재물을 엮는다고 하여 거미줄은 재물과 복을 엮어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대와는 다른 해석이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미신이 존재했습니다. 솥뚜껑이 갑자기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면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혹은 집안에 변동이 생길 징조로 여겼습니다. 솥은 집안의 부엌을 상징하며 부엌은 집안의 재물과 가족의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솥의 뚜껑의 움직임은 집안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징후 2. 꿈의 속삭임. 이날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미래를 예지하거나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의 문턱에서 꾸는 꿈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어졌습니다. 조상님과 관련된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시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해결될 길몽입니다. 조상님이 화가 나 있거나 슬퍼 보이면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상님께 성묘를 가거나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위로를 드려야 합니다. 조상님은 가장 가까운 수호신이자 가장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 재물운이 트이거나 건강이 좋아질 징조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하며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샘물은 끊임없이 재물이 들어오고 생기가 넘칠 것을 의미합니다. 황금이나 귀금속을 얻는 꿈.
말할 것도 없이 큰 재물운이나 명예를 얻을 길몽입니다. 특히 황금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깨달음이나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경사가 생길 아주 좋은 꿈입니다. 불은 소멸과 재생,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상징하므로 꿈속에서 불이 크게 타오를수록 그 기운이 왕성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꿈은 반대로 불길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뱀이나 용이 나오는 꿈. 뱀은 지혜와 재물, 용은 권력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뱀이 몸을 감거나 용이 승천하는 꿈은 큰 성공과 명예를 얻을 길몽이지만 뱀에게 물리거나 용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징후 3. 이날 태어난 자들의 운명. 12월 2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지혜와 겨울의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기운을 받아서 유연하면서도 굳건한 성품을 지닙니다. 성격. 이들은 타고난 관찰력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체로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끈기를 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조언자나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재물운은 타고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현명한 판단으로 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성을 중요시하며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징후 4. 이날과 연관된 이름들. 한국에는 특정한 날에 태어난 아이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강하지는 않지만 계절의 특징이나 그 시기의 기운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2일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혜, 지회. 깊은 통찰력과 지식을 상징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현명함을 나타냅니다. 슬기, 세지. 현명하고 총명함을 의미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기원합니다. 하늘. 넓은 포용력과 맑은 정신을 상징하며 자연의 웅장함과 연결되는 기운을 담습니다. 결의. 민족과 공동체를 의미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아우르는 인품을 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시기에 강인함과 단단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안, 쇼안. 오래 살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다가올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은 특히 이날 태어난 이들이 강인한 생명력과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절기와 의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핵심. 이날은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며 집안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 권장됩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지혜로운 방법들이었습니다.
조상께 간수한 차례상 올리기. 감사와 기원의 의례. 목표.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의 안녕을 조상께 구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한 잔, 제철 과일, 사과, 배, 감 등, 햅쌀로 지은 밥 한 공기,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 시기 및 방법. 11월 2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 집안의 가장 높은 곳이나 조상 사진 앞에 작은 상을 차립니다. 준비한 음식을 정갈하게 올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올리면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조상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올 겨울에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조상님, 한 해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모든 애군이 소멸되고 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후처리. 차례를 마친 후 상에 올렸던 음식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의 복을 함께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 겨울맞이 대청소와 환기.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정화 의식. 목표. 집안의 묵은 먼지와 부정적인 기운을 걷어내고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여 겨울 내내 평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준비물. 청소도구, 빗자루, 걸레, 깨끗한 물, 굵은 소금, 그리고 환기를 위한 모든 창문. 시기 및 방법. 11월 2일 낮 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어둡고 습한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합니다. 청소 후에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충분히 들여옵니다. 환기하는 동안 굵은 소금을 집안의 모퉁이나 현관 앞에 소량 뿌려두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은 정화와 애군 방지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의사항. 청소는 밝은 마음으로 해야 하며 짜증을 내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3. 건강과 안녕을 비는 팥 주머니 만들기. 겨울철 질병 예방 부족. 목표. 파트의 강력한 기운을 빌려 다가올 겨울철 질병과 나쁜 기운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준비물. 작은 천 주머니, 붉은색 천이면 더욱 좋습니다. 잘 말린 붉은 팥 한 줌, 가는 끈. 시기 및 방법. 11월 2일 저녁 무렵 조용한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팥 주머니를 만듭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붉은 팥을 천 주머니에 넣고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팥을 넣으면서 각자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팥 주머니는 현관문 안쪽이나 가족들이 자주 머무는 방의 창문 근처 또는 잠자는 머리맡에 두면 좋습니다. 붉은색 팥은 예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질병을 막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특히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습처럼 팥은 겨울철 액마기의 상징입니다. 효과. 이 팥 주머니는 겨울 내내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이 나쁜 잡귀들을 쫓아내고 그 강인한 생명력이 가족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4. 단단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 나누기. 공동체의 유대와 겨울나기 준비. 이날은 겨울을 앞두고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고 영양을 보충하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김치. 이 시기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때로 많은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겨울철 비타민과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이었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담그는 공동체의 행사였습니다. 김장김치는 겨울 내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묵.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처럼 차갑게 먹을 수 있는 묵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별미로 즐겨 먹었습니다. 묵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묵은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져 땅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밤, 대추 등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 가을의 수확한 밤, 대추, 곶감 등은 겨울 내내 귀한 영양 간식이자 저장 식품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다가올 겨울을 함께 이겨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견과류는 단단하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겨울을 버틸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활용한 국물 요리. 가을에 수확한 싱싱한 무와 배추를 넣어 끓인 따뜻한 국물 요리는 추워지는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았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넣은 무국은 영양 보충과 원기 회복에 탁월하여 환절기 건강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이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핵심. 이날은 영적인 기운이 강하고 다가올 계절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기에 특정한 행동들은 엄격히 금기시되었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불행과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돈 거래, 재물운을 흐트리는 행위. 금지. 이날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또한 큰 재산을 사고 파는 등의 중요한 금전 거래도 피해야 했습니다. 이유 및 결과. 돈은 그 자체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환절기에는 그 기운이 민감하게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돈을 빌려주면 돈의 좋은 기운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며 빌리면 빚이 늘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그 해의 재물운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보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가올 겨울 내내 재물이 막히고 가난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2.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하기, 가정의 화목을 깨는 행위. 금지. 가족 간에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 및 결과. 이날은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면 집안의 불화가 깃들고 조상신이 놓아여 집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신이 떠난 집에는 나쁜 기운이 들어와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부정적인 말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복을 내쫓는 행위. 금지. 이날은 낡고 오래된 물건이라도 함부로 집 밖으로 버리거나 내다 버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유 및 결과. 집안의 물건들에는 그동안 쌓인 기운과 복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 수확 후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물건을 버리는 것은 집안의 복을 함께 내다 버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겨울 내내 쓸쓸하고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필요한 것을 제때 찾지 못하게 되는 불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난과 불운이 집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4. 머리카락이나 손톱 깎기, 신체 기운을 약화시키는 행위. 금지.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깎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유 및 결과. 머리카락과 손톱은 신체의 일부이자 영적인 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특히 밤에 이를 자르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나쁜 기운이 몸속으로 침투할 기회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잘려나간 신체 일부가 애군을 부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세를 저하시켜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자칫하면 몸이 허약해지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늦은 시간 야외 활동 및 휘파람 불기, 잡귀를 부르는 행위. 금지. 해가 진 후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삼가고 특히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이유 및 결과. 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간이며 특히 환절기에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늦은 시간의 야외 활동은 길을 헤매거나 불길한 존재와 마주칠 위험을 높였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잡귀나 악령을 불러들이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집으로 따라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면증, 악몽 등의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깨고 불길한 기운을 들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동식물 해치기, 자연의 신령을 노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날은 산이나 들의 동식물을 함부로 해치거나 꺾는 것을 금했습니다. 특히 산짐승을 사냥하거나 새 둥지를 건드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유 및 결과. 자연의 모든 것에는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특히 환절기에는 자연의 정령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식물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의 신령을 노하게 하여 그 분노가 인간에게 되돌아와 흉작, 질병 혹은 집안의 불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자연의 보호를 소홀히 하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 남의 집 물건 함부로 가져오기, 타인의 애군을 드리는 행위. 금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가게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심지어 길게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줍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유 및 결과. 물건에는 주인의 기운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나쁜 기운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때이므로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그 물건에 깃든 애군이나 불운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물운을 해치고 불화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지어 타인의 불행까지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 역시 버려진 애군이 담겨 있을 수 있어 주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2일,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깨어나는 신비로운 기운과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날의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